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이 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도 채팅창에서 한 분이 김어준을 왜 이야기하냐 이러면서 김어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긴 했는데 지금 김어준만큼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자,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김어준은 수박이고 문재인의 하수인이고 내각제를 꿈꾸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능검사를 하셔야 된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공천에서 비명횡사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명행사라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다. 굉장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한두 군데 지역구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이런 흐름으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권 심판의 도구로서 후보를 바라보고 거기에 부족하다 혹은 부적합하다 싶으면 현역이든 친명이든 아니든 당원들이 주민들이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명 비명 말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 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결코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이 사안 가지고 제대로 싸우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 친명 비명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현주 후보 철새 소리 듣고 비토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잘 싸우니까 결선에서 아주 오래된 친명 후보 있었어요. 이현욱 친명 후보 있었죠. 그 친명 후보를 제치고 후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명 비명이에요. 이런 게 시대 정신인 겁니다. 정권 심판의 도구가 되는 자는 내가 직접 선택하겠고 그런 결과를 내가 만들겠다. 이번 총선은 이 시대 정신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투표를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인 선거운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전지에서는 이런 분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정신을 아무리 한동훈을 띄워본들 어떻게 막습니까? 더구나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드는 게 국민의힘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내내 계속 띄웠다. 아주 지겹게 한 달 내내 무슨 총선이 한동훈 대선 유세도 아니고 맨날 그런 그림만 띄웠는데 일단 조국의 등장으로 그 구도가 깨져버렸다. 한동훈은 조국 대표부터 상대해야 되게 생겼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에게 시비를 걸면 걸수록 조국은 커지거든요. 그러지도 못하죠. 어제도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조국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부터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여긴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이재명 대표는 공천이 끝났고 이제 현장으로 가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현장 연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현장 연설부터 봐온 세대인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현장 연설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연설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현장에서 연설을 못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손 흔들고 후보들 목도리 걸어주고 펄쩍펄쩍 뛰고 점프하고 시장 가서 뭐 먹고 연설하는 게 없어. 연설을 못해요. 정치인인데 대중 정치인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현장 연설을 할 거다.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한번 보겠는데 이거 정말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연설이 또 있었죠.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행동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됩니다. 맞습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길이 아니라 당당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진짜 명연설이죠. 대본도 없어요. 현장 연설, 김대중 이후에 현장 연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김어준의 평가였어요. 이재명이 현장 연설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는 깨지게 되고 조국이 중간에 튀어나와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 한동훈은 이재명 상대하기 전에 조국부터 상대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버렸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한동훈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가장 강한 현장 연설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게 될 텐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절대 선거 이길 수 없다. 자, 이런 평가입니다. 이재명의 연설은 힘이 있죠. 김어준은 김대중을 최고의 연설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더 좋아합니다. 김대중의 연설에도 힘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노무현의 연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대가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 노무현이 자꾸 아른아른거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재명의 연설에도 힘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설에 힘이 있고 울림이 있는 이유는요. 그가 살아온 삶과 그의 연설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도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고 힘도 있었고 논리정연하기로는 또 최고였죠. 김대중의 연설도 사실은 그랬고요. 근데 김대중의 연설은 그 당시 이제 보스 정치 시절이었고 시대가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제가 이제 76년생이라 김대중 대통령이 한창 정치를 하던 시절에 연설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의 언어와 그 언어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연설보단 노무현의 연설이 더 좋죠. 근데 이재명의 연설에는 노무현이 아른거립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본인의 장점, 특기인 현장 연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기 시작할 건데 국민의힘은 이런 구도로 절대 이번 선거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당원들이, 국민들이 싹 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김어준 공장장도 이건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정봉주 의원이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한 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게 단순히 박용진을 떨어뜨린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어준 공장장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걸 인정하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또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상호입니다. 우상호는 본인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하면서 여기가 청년지역 이렇게 되면서 권지웅이라는 리틀 수박을 밀었어요. 그런데 김동아가 됐죠. 김동아가 되고 같이 유세를 다닙니다. 자, 같이 유세를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렇게 한다고 칭찬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당원들 눈치를 이렇게 했는데도 당원들이 야 나는 안 믿어! 야 꺼져! 이래버리면 당원들 눈치를 안 봐. 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 해주고 못하면 회초리 들고 이래야 대세 흐름이 바뀌었구나. 우상호가 권지웅을 밀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고 우나이브라고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비판도 받았고 이랬었는데 당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이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빨리 알아챈 정치인의 표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의원들도 와,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당원들 움직임에 토달거나 당원들 1,000원짜리 당원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하면 날아가는구나. 당원들의 결정에 수긍하고 바로 따라가주면 당원들이 또 인정을 해주는구나.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옛날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나온 게 있죠. 행동하면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종이 된다. 지금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됐어요. 왜? 행동했으니까요. 투표했으니까. 참여했으니까요. 엄청난 참여율을 보여주니까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당의 주인이 당연히 당원이지. 말로만 그랬습니다. 말로만. 당원이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보스 정치 하던 시절에는 총재가 주인이었고 당원은 뭐였습니까? 그냥 표나 던져주는 그냥 노예였지, 노예. 그런데 지금 당의 주인이 당원이 됐어요. 이재명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행동하면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행동하지 않아서 민주당 내 기득권들, 이 국회의원들의 종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행동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을 싫어하는 이유도 우상호 같은 사람 왜 자꾸 부르냐? 그런 것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상호의 말을 화가 나지만 다 듣습니다. 들었어요. 뉴스공장에 우상호 나오는 걸 다 듣습니다. 왜냐? 우상호의 발언이요,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우상호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호의 말을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게 조용히 있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스탠스구나. 자, 이제 그런 사람들 싹 다 날아가죠.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우상호처럼 그렇게 정치는 그런 거예요. 당원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국회 안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던 사람들이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상호의 발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열받지만, 굉장히 열받지만, 아, 저렇게 당원들의 마음과 다른가? 근데 우상호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호가 민주당의 평균치의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됐겠습니까? 우상호는 그나마 그 평균에서도 약간은 개혁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호 듣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럴 때 열받지만 계속 들었어. 아,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당원이 참여하니까 우상호 같은 애매한 스탠스 있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예요. 행동하면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종이 된다. 주인의 길을 택할 것이냐, 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행동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행동했는데도 당내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아니면 당내 기득권이 너무 세서 벽에 부딪혔다면 우리가 좌절했겠지만, 아니, 민주당에는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 이 민주당 내의 제도를 더 개혁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성공한 경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한 애들이 계속 잘해요. 민주당을 개혁해본 사람들이 우리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더 가열차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참여할 거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그랬는데. 되네? 더 해야지. 더 하자. 지금 펜코나 이런 데서 난리예요. 부럽다고. 민주당원들 부럽다고. 자기들이 싹 다 날리고 있다. 지금 뭐 비명 행사니 나발이니 사람들이 욕하는데 봐라. 당원들이 참여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싹 다 날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도태우니 난교 예찬이니 이런 거 하나 못 날리고 있으니 하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대한민국의 최초 등장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최초 등장이에요. 그동안의 당내 경선, 조직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겼어. 그런데 박용진을 제낀 정봉주 보세요. 박용진의 조직을 정봉주가 어떻게 이깁니까? 한 달 만에 조직의 표를 이겨버린 겁니다. 20년간 쌓여왔던 그 동네 조직표를요. 그동안에는 당내 경선에 당원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다 조직표가 다 싹쓸이해 가니까요. 효용성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달라졌죠. 달라졌어.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다. 선거가 기다려집니다. 당내 경선에 이렇게 참여했던 민주시민들이 선거가 되면 얼마나 나올까?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개인적으로 70% 이상 예측해 봅니다. 70% 이상 나오면 200석도 꿈은 아니다. 희망회로 돌려봅니다.